물론 후에는 박봉남으로 알려지고 또 중국의 자료 속에도 박봉남으로 기재되는 인물입니다. 왜 이 인물에 주목해야 하느냐면 이 사람이 1930년 3월에 이제 그 밀산현의원에 서기로 파견되어 갈 때 당 조직에서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밀산현의원의 선전부장으로 임명하여 함께 파견하는데 이 선전부장이 다름 아닌 바로 중국의 항일 역사 속에 이성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기재되어 있는 본명이 김동식인 바로 그 사람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방금 그 최용건이 만주로 나올 때 함께 따라왔던 황포공관학교 출신들 가운데 황상범, 마천목, 김명순, 김동식, 바로 그 김동식입니다. 그때 그 김동식과 함께 그 해린지방에서 한동안 활동했던 적이 있는 지희겸이라고 부르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이제 조선공산당 출신으로 만주 총국의 주요한 간부였고, 후에 이제 중국공산당으로 당적을 변경한 뒤에는 중국공산당 조화중심현의위원회 제1임서기를 담임했던 적도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후에 이 사람이 이제 경찰에게 붙잡혀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석방된 뒤에는 귀순했다는 그런 의심을 받고 당 조직에서 이제 쫓겨나기도 했는데, 해방 후에는 중국의 연변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연변대학의 유명한 역사학자들인 박창국 교수나 황용국 교수가 모두 이 지희겸의 제자였습니다. 이 지희겸은 그 1980년대까지 연변에서 살았는데, 이제 교직에서 은퇴하고는 영길시 장백향 이화대대라고 부르는 농촌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이 이화촌까지 직접 찾아가서 이분을 만나 뵙기도 했었습니다. 후에 이분이 그 사위가 이제 연길에서 이제 도장방을 운영했는데, 외손녀가 당시 그 저희 아내와 중학교를 함께 다녔던 동창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손녀가 이제 자기 외할아버지가 이제 생전에 해고담을 녹음해뒀던 녹음 테이프가 당시 그 연변 농학원에서 사업하고 있었던 그 지희겸 선생이 셋째 따님이 이제 보관해두고 있다고 알려줬어요. 그래 찾아가서 이제 이 녹음 테이프를 받아왔는데 녹음줄이 이제 모두 붙어버려서 말이 잘 들리지 않더군요. 후에 기술자를 찾아서 우리가 이제 그 녹음 테이프를 복원했는데, 이 녹음 테이프 속에 이제 김좌진 장군을 사살했던 사살범의 신상을 밝혀주는 지희겸 선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 제가 방금 그 발해의 옛 터였던 동경성에서, 그러니까 김좌진 장군이 산시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동경성의 한 조선인 소학교에서 공산주의 이론 강습반을 조직했던 적이 있었다고 했었죠. 모스크바에서 이제 공산대학을 나왔던 김대봉이라고 부르는 공산당의 한 간부가 이제 조직했던 이 이론 강습반에 참가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주요한 인물인 양환준이라는 이 인물입니다. 이 양환준도 이제 역시 해방 후에는 1980년대까지 중국 연변에서 살고 있었으며, 이분은 은퇴하시기 전에 그 연변 교육출판사 사장을 담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생전에 이제 많은 원시 자료를 남겨놓았는데 원체 소중한 자료이다 보니 인터넷상에서 검색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김좌진 장군의 피살과 관련하여 중국의 자료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발굴된 그 자료들 가운데는 두 가지의 판본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먼저 그 두 가지 판본 가운데 하나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발해국의 수도였던 그 발해성의 옛터 동경성에서 1929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그 공산주의 이론 강습반이 조직되었다고 제가 말했죠. 그 강습반에 참가했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김만홍, 그러니까 후에 박봉남으로 알려졌던 그 인물과 양환준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제가 주목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두 오늘이 그 중국 연변 화룡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말하자면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산하의 동만도위원회에 소속되었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당시 그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동만도위원회는 그 본거지가 그 화룡현 경내의 서성과 동성이라고 부르는 고장에 나뉘어 있었는데, 서성은 바로 오늘의 화룡현 서성향이고, 동성은 오늘의 그 화룡현 동성진입니다. 제가 이곳을 굉장히 많이 답사했는데, 그 서성향에서는 보성촌과 명남촌이 유명하며, 동성진에서는 이제 명풍촌이 유명한데, 서성향이 보성촌에서 동성진이 명풍촌까지는 한 20여리 남짓합니다. 이 동네들은 모두 그 화룡의 그 유명한 평강벌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던 그 한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들로서 동만지방에서는 가장 벼농사가 잘 되는 고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중국인들은 이 지방에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전부가 한인들이 회장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방의 출신이었던 그 김만호, 그러니까 이제 후에 중국 공산당의 밀수한 현의원이 제1임서기가 되었던 박봉남이나, 그리고 이제 그 연변교육출판사 사장을 했던 양환준이나, 양환준은 이제 서성향 명암촌 사람이었고, 이 명암촌에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을 뿐 아니라 이제 조선공산당에도 함께 참가했던 양환준이 친구 가운데는 바로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잠깐 소개했던 적이 있는 그 공도진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연변에는 이 사람을 기념하는 공도진 열사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후에 리봉림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졌는데, 공도진은 본명이고, 그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할 때는 공도진 외에도 또 최동범이라는 별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929년 11월 중순경에, 그러니까 바로 그 산시 근처의 동경성에서 공산주의 이론 강습반에 참가하고 난 뒤에, 그때 그 강습반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모두 만주 총국에 가서 새로운 활동 지역으로 이제 배치받게 되는데, 그때 만주 총국 기관은 하얼빈 근처의 아성현 해거우라고 부르는 고장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중국어로는 하이거우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 당시 그 조선공산당 만주 총국으로부터 그 만주 총국의 책임 비서는 김백파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부장은 바로 최용건이었고, 그때 그 만주 총국에서는 동경성에서 이제 그 공산주의 이론 강습반에 참가하고 돌아왔던 10여 명의 젊은이들에게 각자 여러 가지 임무를 주어서 만주로 파견합니다. 왜냐하면 박봉남은 그때 동만도 조직부장으로 임명되어서 용정에 가서 학생들을 이제 발전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용정의 대성중학교의 교사로 잠복하고 있었던 김근이라는 사람이 이 동만도의 책임비서였습니다. 이 김근과 박봉남이 그때 용정에서 발전시켰던 학생들 가운데 오기섭이라고 부르는 제자가 바로 후에 해방 후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제1임 주장이 되었던 주덕회입니다. 그때 양환준이 받은 임무는 조선에서 사회주의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이 만주로 조선공산당을 찾아 나올 때 그들을 마중하여서 아성의 해고, 즉 만주 총국이 있는 그곳으로 들여보내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성으로 들어가는 그 노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조선의 해령에서 이제 길해선 철도를 타고 직방 길림까지 온 뒤에, 중국의 길림까지 온 뒤에 길림에서 또 하얼빈 쪽으로 가는 기차를 바꿔 타고 가다가 설안과 오상을 거친 뒤에 아성현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성에서 하얼빈까지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하나의 노선은 조선의 남양에서 돈문으로 들어온 뒤에 돈문에서 이제 목당강까지 통하는 그 중동선 열차를 타고 들어가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돈문에서 목당강으로 통하는 중동선 열차가 바로 돈문에서 석현, 신흥, 왕청 이 지방을 지나서 바로 그 동경성과 영안현 사이에 산시지방을 지나게 됐는데, 이 구간에서 항상 그 김사진 장군의 부하들이 제멋대로 기차에 뛰어 올라와서는 중국인들은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오로지 그 한인들만 마구대고 수색했는데, 좀 젊은 한인들을 만나면 무작정 끌어내려서는 정미소로 끌고 가곤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중국의 자료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김사진 장군의 부하들은 그때 당시 길림군 동청철도 호로군 사령부가 지키고 있었던 이 중동철도 연선에서 어떻게 제멋대로 행패를 부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서도 중국에서 이제 일부 자료들이 발굴되었습니다. 당시 만주에서는 한창 사회주의 바람이 불고 있을 때였고, 만주의 군벌정부, 그러니까 이 군벌정부란 다름 아닌 장장림, 장항량 부자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정부입니다. 이들이 그때 한창 공산당을 잡아들이고 있던 때였는데, 당시 장장림이 길림성 공서에는 오인화라고 부르는 조선인 사법경찰관이 있었는데, 김사진 장군 쪽에서는 이 사람이 도움으로 당시 민국 정부로부터 공산당을 잡는 일에 협조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동청철도 호로군 사령부로부터 이제 쭉 여기는 동경성에서 영안까지 철로 구간에서 마음대로 기차에 올라 공산당을 찾아가고 있는 한인 청년들을 수색해서는 잡아 끌고 내려갈 수 있게끔 허락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실제로 중국의 영안 현지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실인데, 동경성에서 영안까지 철로 구간에서 한 한인 청년이 김좌진이 부하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산시역에 끌려 내려갔다가 김좌진이 정미소에 갇혀 있던 중에 이제 맞아 죽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조선의 그 함경남도 정평군에서 온 그 비교적 진보적인 그런 청년이었는데, 양만준이 직접 이 청년에게 소개신까지 써주면서 이제 아성으로 만주총국을 찾아가라고 했는데 그만 산시역에서 납치되었던 것입니다. 김좌진이 이제 이 청년을 잡아가던 뒤에는 그의 부모에게 편지를 보내서 돈 500원을 군자금으로 바치면 놓아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시세의 500원이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의 부모가 밭을 팔아가지고 겨우 이제 돈을 마련해가지고 산시까지 찾아왔는데, 밭을 팔고 뭐 돈을 마련하고 하는 사이에 시간이 좀 지연되어서 이제 정작 도착하고 보니까 임질로 잡혀 있었던 그 아들이 벌써 그새 맞아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들을 잃어버린 그 부모야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때 이런 일들은 아주 비일비재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군들이 그토록이나 인정사정 두지 않고 사회주의 계열의 젊은 청년들을 발견만 하면 닥친 대로 폭행하고 잡아가두고 그랬던 것은 원래 자기들이 세력 범위에 있었던 그 한인 사회가 점점 이제 줄어들면서 그들에게 이제 군자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때 그 중국 자료에서는 그 독립군의 그 우두머리들이, 수령들이죠. 독립군의 그 수령들이죠. 그 군자금이라는 이름을 대고 거둬들인 돈을 가지고 정작 독립운동에다 쓰지 않고 대부분의 돈은 이 독립군의 우두머리들이 기와집과 땅들을 사놓고는 또 첩까지 거느리고 당지에서 이제 무척 세도를 부려가면서 아주 잘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독립군이 수령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의 그 가난한 농민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모두 대지주거나 또는 악질지주였던 셈인데, 바로 김좌진 장군 같은 경우에는 그의 부하들이 이제 한인 청년들을 납치해서는 집에 가두고 또 폭행도 하고 여차면 때려 죽이기까지 하니까 그 영남 지방의 한인 사회에서 김좌진 장군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나빴겠습니까? 이 아이가 너무 길어져서 두 번째 편도 여기서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당시 영남 지방의 조선인 농민들에게 가진 행포와 악행을 일삼아왔던 김좌진 장군이 이제 정당에는 어떻게 보복을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다음 방송에서 곧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